바이크를 타고 팔공산으로 라이딩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를 타면은 되게 사실 물론 머리가 진짜 가벼워지거든요. 이게 사실 바이크만큼 이렇게 돈 안 들고 건전한 취미가 없어요. 뭐 물론 뭐 바이크 타는 분들에 대한 그런 편견이 있죠. 사실 뭐 위험하게 타시는 분들도 워낙 많기도 해서 뭐 라이딩에 대한 문화 자체가 조금은 뭔가 부정적인 게 있다. 하지만 막상 타보면은 이거 이렇게 돈 안 들고 즐거운 취미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내가 직접 타보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재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은 이렇게 직접 한번 바이크를 타보는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사실 이게 우리가 뭐 드라이빙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 풀리는 행위예요. 뭐 차로서 드라이빙 할 수도 있지만 이 바이크로 드라이빙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취미죠. 장르이고. 그리고 보통 우리 바이크 탄다고 하면은 되게 위험하다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위험하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자동차처럼 내 주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셰시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충돌을 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면은 위험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이크 자체가 위험하진 않아요. 그냥 뭔가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그리고 자동차처럼 운전하면은 위험할 거 없어요. 보통 대부분 사고 많이 나는 게 이제 뭐 신호 위반해서 가거나 뭐 차선 넘어서 가거나 이렇게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타다 보니까 이제 위험 노출이 그만큼 커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 과속을 하면 당연히 더 위험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바이크를 탈 때 교통법규를 준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과속하지 않고 하면은 안전합니다. 자동차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과속하고 교통법규 안 지키고 타면은 위험한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일단 보통 바이크 하면 흔히 생각하는 이제 매뉴얼 바이크랑 아니면 이제 흔히 오토라고 하는 이제 땡기면 가는 바이크, 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타는 거는 이제 스쿠터거든요.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손으로 땡기면 그냥 가는 바이크예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알고 이제 균형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쉬워요. 그냥 땡기기만 가니까. 그리고 이제 제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스쿠터도 CC가 있거든요. 뭐 자동차에 뭐 1000cc, 자동차에도 이제 배기량 CC가 있는 것처럼 이 스쿠터도 CC라는 게 있는데, 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25cc, 300cc, 750cc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125cc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동 면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125cc 이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종 보통 자동차 면허증만 있으면은 그냥 차량 구매만 해서 바로 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125cc를 탄 이유도 사실 우리가 바이크 타면서 사고에 노출된 이유가 과속이거든요. 이제 과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고에 노출이 되는 건데, 125cc를 타면 사실 과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내가 절제를 할 수 있겠죠. 속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125cc를 선택한 이유도 있고, 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125cc가 막 느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충분히 빠릅니다. 그리고 뭐 체력만 된다면은 장거리도 충분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제 오토바이 한번
입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굳이 막 매뉴얼 바이크 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쿠터로 한번 입문을 해보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이제 바이크 타고 이제 교통 흐름도 좀 익혀보고, 그리고 이 조금 아무래도 차량도 좀 다르다 보니까 이 바이크 라이딩을 하면서 조금 이 라이딩 감각을 한번 길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타다 보면은 이제 본인 그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성향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처음부터 높은 배기량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스쿠터로 라이딩 감각을 익혀보고 이제 조금씩 나의 어떤 취향을 찾아가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산 이 바이크는 이 베스파라는 바이크예요. 이탈리아 바이크고, 저는 이제 애초에 바이크를 탈 때 내가 첫 바이크이자 마지막 바이크는 이 베스파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샀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 베스파에 대해서 사실 뭐 논란이 좀 있어요. 뭐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근데 사실 이거는 취향의 영역이고, 베스파는 타보면은 제가 지금 뭐 2만 킬로 넘게 탔지만은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좋은 차입니다. 근데 뭐 다른 취향을 가지신 분은 뭐 물론 욕하실 수는 있겠죠. 이게 하지만 제 기준에서는 너무나도 뭔가 감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완벽한 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베스파 역사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베스파라는 말 자체가 이제 생긴 게 이제 말벌처럼 생겼고, 또 소리도 약간 그 말벌이 비행 소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말벌을 뜻하는 그 베스파로 이름이 지어졌고, 이 베스파는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에서 나온 바이크예요. 원래는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전후에 뭐 물자가 부족하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생업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이동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 이동 수단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간편하게 만들까, 그리고 그 비행기 만드는 기술을 적용해서 어떻게 그 이동사 만들까 하다가 그런 고민에서 나온 바이크가 이 베스파거든요. 그래서 이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이 비행기와 되게 닮은 점들이 많아요. 일단 이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에는 뒤집어지면은 엔진이 꺼져요. 왜냐면 이거는 평면을 달리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게 뒤집어지면은 엔진이 꺼지지만, 우리 비행기 엔진을 생각해 보면은 비행기는 항상 평면을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거꾸로 360도 뒤집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일정한 운동 성능을 유지를 해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올라가다가 뭐 출력이 떨어지고 뭐 돌다가 360 돌다가 출력이 떨어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비행기 회사가 이 바이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베스파도 사실 넘어져도 엔진이 시동이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행기의 그 착륙 바퀴를 보면은 그 축이 한 개 축이거든요. 한 개 축으로 이제 바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차가 양쪽에 이렇게, 보통 대부분의 바이크 보면은 바퀴를 기준해서 양쪽에 이제 축이 있지만은 이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만 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타보면은 조금 이 라이딩 느낌이 일제차는 이제 라이딩 축이 두 개라서 뭐 사실 좌우에 큰 그런 밸런스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운데, 이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축이 있다 보니까 이 좌우로 할 때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조금 처음 탈 때 뭐지 하는 느낌이 있을 순 있지만은 이제 좀 적응이 되면은 사실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게 좌우에 좀 무게중심이 다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좌우로 뭔가 속도가 붙었을 때, 이동했을 때 뭔가 좀 더 탄력이 붙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사실 이걸 뭐 어떻게 기계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제가 탔을 때 느낌이 그냥 일제차보다는 좀 더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우리 바다에서 그 모터보트 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듭니다. 막상 타보면은. 그렇고, 그래서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베스파가
그 로마의 휴일에 나오면서 정말 유명해졌거든요. 로마의 휴일에 그 사실 시그니처 아이템과 같은 건데 너무 예뻐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예쁜 바이크라서 샀어요. 그래서 물론 이 베스파가 저한테는 재미도 있고 예쁘기도 하고 약간 자동차로 치면 미니 쿠퍼 같은 그런 느낌의 바이크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뭐 예쁜 거 좋아한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편의적인 거, 뭐 출력, 뭐 이런 거 생각하면은 조금은 비싸긴 한 125cc 치고는 비싸지만은 이 베스파로 입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일단 이거 바이크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그냥 베스파의 장점이 아니라 그냥 바이크의 장점. 일단은 되게 편하죠. 뭐 기름 1리터 넣으면 그래도 최소 30km 이상은 가니까 연비가 무척 좋고 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도심 같은 경우에는 막 골목도 좁고 차도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차를 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 어디 골목에 들어갈 때 그리고 주차할 때인데 사실 이 바이크는 그런 제약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동 수단으로서는 정말 매력적이다. 그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라이딩 한번 다녀오면은 정말 그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약간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라이딩을 하면서 아, 바이크는 이런 재미구나 한번 느껴보시고 한번 입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803 라이딩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에 와서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역시 바이크는 혼자 타는 것보다는 이렇게 둘이서 타는 게 확실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바이크를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해봐. 좀 더 연락을 좀 끊어야겠다.